아, 속이 너무 안 좋네. 여보세요? 아, 형 오고 계세요? 가는 길이지. 저 유산균 먹던 거 있는데 안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프로바이오틱스 좀 사다 주시겠어요? 알았어. 사갈게. 그 뭐 있어요, 유산균? 알았어. 할게. 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신바이오틱스가 뭔지 알려드리고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입니다. 장내 유익균으로 가장 대표적인 균은 유산균으로 유제품이나 김치 등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대장에는 약 100조 마리의 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해균은 줄어들게 되고 많아진 유익균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때 장내 유익균을 도와주는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밥입니다.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으로 이루어져 있죠. 프리바이오틱스에 사용되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의 특징은 우리의 소화기관에선 잘 소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들의 밥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바이오틱스는 이 둘을 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제형 중에서 나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나는 배변 활동이 매우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이런 제품들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식단을 통해서 좋은 장내균총을 가지고 소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제품들을 드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의 식단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나는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좀 TMI이긴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항상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3번, 나는 변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변비가 뭐죠? 똥 못 싸는 그쵸? 똥을 못 싸는 이유가 뭘까요? 수분이 없어서. 어호가 아니고, 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변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변의 크기가 적당히 형성되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이 변의 크기는 식이섬유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변의 크기를 늘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포함된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 모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모두 섭취하셔도 괜찮고 이 둘을 한 번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둘 다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고요. 세 가지 제품 모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균수와 제품의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억 CFU를 보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억 CFU를 보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었더니 그제서야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100억 CFU 이상 보장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함량의 경우는 400mg에서 800mg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중에 프리바이오틱스로 판매하는 제품들 보면은 4000mg에서 5000mg까지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신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개를 한 제형에 같이 넣다 보니까 균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함량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도 균수가 1억 CFU밖에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들도 제형 함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들어있는 균수 CFU가 제 생각엔 적어도 10억 CFU는 넘어야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의 함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 400에서 800m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품의 그람 수가 1회 섭취하는데 500mg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미생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먹어보고 결국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뭐 한번 시식해보고선 난 이게 잘 맞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택하는데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한번 먹어가지고 이제 내 장내 균총이 좋아져서 좀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다 하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먹어줘야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품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식단을 조절하고 좀 이렇게 골고루 먹고 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한테 맞는 그 제품들을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드시는 제품이 자신한테 맞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박사였습니다.